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에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배당락과 테슬라의 쇼크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는 2달 만에 2,3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깊게 밀리는 움직임, 정말 우리 시장 한마디로 참 참혹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도 지금 냉담한 움직임들 보이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119에서 투자의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요, 실시간으로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강민 전문가님이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또 실전고들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도 놓고 갈 수는 없겠죠. 실전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은 6%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계속해서 좀 잘 갈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지금도 홀딩인지 잠시 뒤에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전투자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루트로닉이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5% 기록 중인데요. 얼마나 더 끌고 가면 괜찮을지 잠시 뒤에 투자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로닉처럼 그리고 하이브처럼 이런 종목은 잘 가는데 제 종목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면 종목 상담 여러분들 저희가 해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거고요. 문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좀 이동 중에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또 종목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그것도 봐드릴게요. 이데일리 TV 채널 지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송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통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의 시황 이야기, 종목에 대한 기사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벤트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A에서 Z까지 루틴 설정법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강민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든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이벤트와 또 전략을 가득 안고 종목 상담 119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보러 가시죠. 네, 매일 오후 6시에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파이팅을 먼저 외치고 싶은 남자입니다. 투자의 또 정석이죠. 강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파이팅 하고 싶은데 시장은 파이팅을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일단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은 오늘 만약에 네.
남편분이 밉상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사람이요? 사랑이요. 아, 사랑이. 네. 그렇죠. 사랑은 쉽게 변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시장은 이제 뭐 배당락이라든지 테슬라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잠깐 밀렸다가 올라가던 아니면은 뭐 좀 조금 더 밀렸다가 가던 결국에는 지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뭐 감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설명을 지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첫 번째.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 동향을 좀 잘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가장 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 좀 해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지금 안 좋지만 최근에 달러 지수, 달러가 강세로 가던 게 많이 주춤해졌다. 10월 이후로 지금 많이 꺾였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달러에 대한 부분,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가 가게 되면은 미국 입장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막상 이게 올해 진행을 해보니까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사주질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해제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제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형 국가인데 수출이 지금 경기 침체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통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은 결국에는 내수를 돌려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소비에 대한 부분을 진작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세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고 올해 한 해는 정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뭘 해도 지금 나는 좀 극복해서 수익 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수 빠지고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했지만 밀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었었는데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환율이 최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1,200원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꺾이면 꺾였지 1,300원대로 올라오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지만 환율이 이 정도 빠졌으면 1,400원에서 1,200원대까지 내려왔으면은 분명히 외국인들이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내에 좋은 여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밸류 측면에서도 분명히 지금보다 저평가되기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빠지더라도 잠깐 빠졌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제가 또 기술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수율을 그었을 때 지금 비율을 보시더라도 네, 여기 지금 61.8% 부분인데 여기 61.8% 부분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는데 그 지점에 지금 봉착되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2270포인트 이 어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은 팔자리가 아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반등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반등 포인트에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일 남편으로 좀 비유를 했는데 밉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등지지 말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섹터별 차별화 장세들 자세하게 좀 점검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했다면요. 내 종목이 좀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도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문자 만약에 당첨됐다 하면 저희가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교환권 드리니까요. 선물도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강민 전문가님의 주식시장 A에서 Z 또 더불어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루틴 설정법이 있는데 A부터 Z까지 루틴 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루틴이 얼마나 많길래 설정하는 방법들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든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 투자 공략주 앞서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어떤 종목들 다시 한번 잘 가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민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21일 방송에서 하이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6%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을지 잠시 뒤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실전 투자 공략주 바로 12월 21일 같은 날에 말씀해 주셨던 루트로닉 되겠습니다. 고가 기준의 수익률은 5%대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갈 수 있는지 리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내년에 뭐 게임 관련한 또 게임사들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요즘엔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활로가 좀 활활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브의 주가는 사실은 오늘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배당락일이니까. 하지만 그동안에 뭐 잘 갔습니다. 전문가님 6% 고가 기준을 수익을 나타냈는데 네. 목표가를 내년에는 좀 도달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여쭤봐도 될런지. 일단 목표가가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딱 한호가 50원 차이였나? 네, 500원인가 50원 차이로 한호가 차이로 도달을 못했어요. 한호가만 그냥 터치만 했으면은 그냥 1차 됐을 목표가가 텐데. 네, 18만인데 17만 9,500원. 네. 네, 도달을 했다가 밀렸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뭐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1등하고 있는 게 뉴진스. 너무 좋아요. 그룹인데 뭐 노래도 지금 1등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맞아요. 하이브 BTS에 대한 공백을 충분히 좀 채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가를 보시면 이게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봉상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를 돌파한 종목들은 주가가 밀리더라도 항상 이 돌파했던 이 저가만 안 깨지면은 다시 상승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을 봤을 때 18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안 깨진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일단은 목표가 1차 목표가 다시 18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네, 지금 오늘 엔터주들이 좀 빠졌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금 500원 한호가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제가 매수를 드렸던 가격이랑 근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략을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번 주나 이번 주 내일밖에 없죠. 내일이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점 좀 다시 잡아보자. 18만 원 그대로 목표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 어제 오늘 또 계속 양봉 캔들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전문가님 시장이 뭐 이렇게 빠져도 이 종목 전혀 여파 안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를 좀 잘 보셔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터라든지 미디어는 경기 침체와 조금 약간 무관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좋은데 지금 또 중국 소비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달리는 말인데 너무 많이 달리지 않고 지금 적당히 달릴 수 있는 말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약간 집어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루트노닉도 마찬가지. 루트노닉도 네. 이게 어찌 보면 소비 쪽에 가깝고 이제 어찌 보면 피부 미용에 관련된 뭐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섹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비 쪽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만 원을 돌파하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거래량 좀 동반된 상승을 이어왔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는 21,000원 이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뭐 수익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셔도 그만이지만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1,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21,500원을 돌파하면은 추가 2차적인 목표를 다시 좀 제가 잡아드릴 것이고 21,500원을 돌파 못하게 되면은 차라리 차익 실현을 좀 했다가 어느 정도 시점을 또 보시고 재매수 타이밍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매수 타이밍을 좀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루트노닉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처럼 저도 비상하는 종목들 장세 속에서 좀 알고 싶어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A부터 Z까지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이벤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루틴 설정법 원하신다면 샵 3772로 든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또 종목 상담도 저희가 봐드려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오늘은 더욱더 침체된 분위기 속 나의 계좌 어떻게 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시면요. 오늘 문자 당첨자입니다. 꼭 확인 문자도 보내주세요. 자, 그럼 문자 사연 볼게요. 8454번 2호 플로어입니다. 16,500원이 매수가 그리고 50% 비중. 기업 및 차트 분석 부탁드려요. 제발요 라고 해주셨는데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합작사 시노플로우의 2호 패치 관련해서 중국 허가를 위해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뭐 MOU를 맺었다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호 플로우 아까 주가를 차트를 봤거든요. 보니까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들이에요, 전문가님. 중국 관련한 소비 섹터들 관련해서 좀 좋게 보시잖아요. 네. 이 종목 역시도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이 종목은 약간 이런 섹터 메이저 수급들이 있는 그런 섹터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이게 어찌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입이 없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쪽이죠. 의료용 뭐 웨어러블 쪽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 계속 이제 적자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재무라든지 기관 외국인들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보다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종목은 그냥 차트 흐름 보시고 트레이딩으로 보시되 비중이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50%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밀리거나 이런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리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U자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 존재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일단 외국인 기관에 대한 개입이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게 밀리게 된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차트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나.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돌파했으니까 오늘 밀리더라도 매도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지금 이제 하단에 15,500원대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돌려내느냐 아니느냐 그걸 좀 판단해 보시고 돌려내면은 보유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중이 50%까지 가기보다는 한 10% 정도만 유지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중국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다고 했을 때는 2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되 만약에 15,000원대 깨지게 되면은 50% 비중이 많으니까 미련 없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이후 플로우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은 7072번님의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14만 8천 원, 비중 2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다려야 되는지요? 안 가던데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시겠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한 또 전망들은 좀 어둡습니다. LG전자 관련해서 보면은 LG이노텍도 그럴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 그럴 거고요. 삼성전기도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조금 더 수요가 살아날지 이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도 이걸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우리 스마트폰 시장 네. 살아날 기미 좀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 섹터를 거의 보면 되는데 네.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어찌보면 공급단에서 초반에서 잘 이루어져야지 소비나 이제 유통까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상당히 내용이나 이런 게 어둡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아니라 네. 업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반도체 소비가 아직까지는 둔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 이제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런 이제 예상치는 내년 이제 빠르면은 상반기 이제 뭐 한 4월 달, 5월 달이 될 수 있고 늦어지면 이제 하반기로 되고 이제 대부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보통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반도체다, 2차 전지다 지금 바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삼성전기만 그냥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을 지금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재무 차트를 좀 띄워드릴 텐데 네. 재무를 보시더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조 2천억, 1조 뭐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1조 2천억.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예전에 주가가 22만 원 할 때 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지만 실적이 그렇게 또 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트는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를 좀 생각해서 제가 뭐 너무 미래적인 부분을 또 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지만 팩트만 알려드리면 삼성전기 자체는 뭐 MLCC라든지 MLCC가 이제 뭐냐면 전류에 대한 댐을 이제 댐으로 이제 보시면 비유하시면 되는데 전류에 대한 부분을 일정하게 흐르도록 이제 조절하는 뭐 그런 이제 MLCC에 대해서 생산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거의 5배, 최소 5배에서 많게는 이제 30배까지도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좋은 내용들은 상당히 사업부가 많이 가져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삼성전기에 대한 회사 이제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구독까지 한 상황으로 많이 좀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밸류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 여러분이 말씀하신 14만 8천 원대 14만 8천원 거의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매도하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여기 이제 14만 4천 원대, 14만 4천 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상승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하단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으로까지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 종목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으면은 제가 봤을 때 13만 1천 원대. 네, 요거 네모하셔도 되는데 13만 1천 원만 이탈 안 하면은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시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반등 국면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거나 손절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14만 4천 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도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만 4천 원대까지 좀 노려보자라고 또 얘기해 주신 만큼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저희 선물 드릴게요. 8454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그리고 7072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립니다. 두 분 지금 바로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저희가 또 새롭게 방송 중에만 좀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A부터 Z까지 또 여러분들의 루틴 설정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A부터 Z까지 루틴 설정법? 네. 그게 뭐예요? 일단은 제가 잠깐 시간 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네. 연말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주식시장 올해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맨날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 하게 되면 맨날 깨지고 그다음에 현금 확보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 60%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대응을 못 했고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루틴이고 제가 일단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손병호 게임 아시죠? 네. 요거 한번 이제 해본다고 좋습니다. 가정하면 첫 번째. 여러분, 네. 조건 검색식 이제 방송에서 아무리 받아도 나는 이걸 가지고 해서 내가 막상 하니까 수익이 안 난다. 네, 접어보시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AI 뭐 프로그램이다, 급등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막 시중에 깔려 있는 것들 그거 가지고 따라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 네, 두 번째 접어보시고. 네. 세 번째, 기관하고 외국인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면은 기관 종목을 사면은 수익 날 것 같은데 기관 막상 따라가면 또 수익이 안 난다.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뭐 기법이라든지 이평선 뭐 때리기라든지 급등 패턴에 대해서 막 주변에서 막 많이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니까 네네. 그런 혹할 만한 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잘 안 된다. 네, 이런 부분들. 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실적에 대한 부분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실적주라고 실적주고 이건 저평가야 저평가라 그랬는데 그 종목 막상 사면은 맨날 빠지기만 하고 잘 안 올라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요거 해당되는 분들 5개. 저요. 네, 거의 다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제가 좀 집어드릴 수 있는데 5개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조건 검색식에 대한 부분. 네.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좋은 걸 보내드려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건 검색식이 아침에 떴던 게 이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했다가 그 한 1시, 오후 1시쯤 되면은 그 종목이 급등했다 빠졌는데도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네. 아 이거 급등주 발굴하는 검색식이라서 내가 이걸 가지면 치트키 마냥 맞는 치트키처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이런 이제 함정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런 루틴이나 왜 안 됐습니다. 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외국인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 이거는 왜 안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방금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5개 이런 게 5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해 좀 잘못했던 투자 방법들 네. 그런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부터 Z까지 9시에 장이 시작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데 시장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봐야 되는 거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차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조건 검색식을 받더라도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운전에 대한 부분을 좀 숙달을 좀 해야 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 나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운전면허를 따도 원래 초보 딱지떼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주식의 오답 노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든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서요.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영님과 센조님, 쥘파고TV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미님도 오셨네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쥘파고TV님의 사연 일진 머티리얼즈 살펴볼게요. 6,100, 200원 지금 10% 비중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서 대응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왜 이렇게 빠졌는지 진짜 궁금하다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테슬라발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아침에 제가 이 앞전 방송에 설명드렸지만 테슬라가 영향을 받은 지는 상당히 됐어요. 주가가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라 네. 2달 전부터 이제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뭔가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2달 전부터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차값을 낮추는 회사가 아닌데 가격을 낮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테슬라 문제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차를 만약에 신차를 구입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대출을 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부동산처럼 금액대가 큰 것들은 대출을 많이 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캐피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출이 상당히 큽니다. 뭐 10%, 많게는 8에서 10%까지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차를 구입하겠냐 이거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인해서 2차 전지가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아직까지 침투율은 낮은 부분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장기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가 안 된다는 점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드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추세가 다행인 점 말씀드리면 추세가 일봉상 추세가 일단은 한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빠졌는데 돌파를 하고 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종목들은 저가 53,300원만 안 깨지면은 보통은 반등은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53,300원 안 깨지면은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앞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와 동일하게 2차 전지도 지금 매도하는 것은 지금 안 좋은 것은 섹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찬스를 노려야 되는데 61,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55,000원, 8,000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그냥 비중 10%니까 추가 매수만 58,000원대 하시게 되면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추세 돌파하고 나서 이 저가 53,300원만 안 깨지게 되면은 문제 없는데 53,300원 깨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비중이 10%시면은 그냥 일단 다음에 그냥 이 종목을 다시 사더라도 일단 손절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손절을 하고 다시 또 접근을 해보자라고 그냥 하니까 줄파고님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또 밤 11시에 방영이 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또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해야겠죠. 오늘 밤엔 박명균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가 되겠습니다. 실전 투자 불패를 이끌 차트 분석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밤 1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은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또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벤트 계속 이어지고요. 샵 3772번 든든 보내주시면 A부터 Z까지 여러분들 루틴 설정법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 사연도 보겠습니다. 먼저 9620번님의 셀트리온 제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68,800원 30% 비중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68,800원이면 살짝은 손실권입니다. 어제 살짝 고가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야 이거 수익에서 다시금 이내 좀 하락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좀 손실권에 계시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뭐 공매도 과열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들 뭐 양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인 측면들이 안 좋아요. 외국인 기관 다 연이틀 팔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제약주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트레이딩 해봐야 되나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뭐 배당주,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도 일단은 뭐 레고캠 바이오 정도 빼고는 이제 대체적으로 셀트리온 제일 뭐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섹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빠지면 주도 섹터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섹터,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빠지는 것들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을 좀 노려야 됩니다. 반등을 했을 때 이 종목이 바이오 제약 섹터가 반등할 때 시장이 반등할 때도 섹터가 반등하느냐. 근데 반등을 안 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반등을 한다면 좀 반등을 좀 기다리는 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셀트리온만 말씀드리면은 저도 셀트리온을 봤을 때 내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일단은 셀트리온 이 3사죠. 그룹사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사 모두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실적 대비했을 때 실적은 셀트리온만 여기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그대로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실 때는 이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지만 투자 만약에 이게 시간적인 이제 뭐 이런 긴 흐름을 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었을 때 적립식으로 간다거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 회사 3사 모두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헬스케어하고 제약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약간 국내에서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유통까지 이루어지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입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뭐 치료제라든지 그런 이제 수요나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최근에 또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에 그냥 쫓기면서 빠졌다.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 지금 관점에서 매수가가 68,800원이고 비중 30%. 비중이나 매수가가 그렇게 지금 현재가에서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냥 가셔도 무방하다. 일단은 제가 차트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일단 추세선을 돌파를 한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외워두시면 좋은데 지금 추세선 위에 있어요. 지금 검정색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기 돌파했던 저가, 여기 이제 돌파했던 이 저가인 62,000원대죠. 62,000원대 흐름만 안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최근 고가였던 72,500원, 72,000원대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내년 이제 뭐 상반기까지 고려했을 때 8만 원대, 8만 6천 원까지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었던 부분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어느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또 네 번째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볼게요. 1604번님. 종목은 동아기업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너무 오래 가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락세가 오래 간다라는 것 같고 장중에 5만 100원까지도 장중에 또 이렇게 보여줬는데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아 지금 기업이요. 전문가님, 근데 장중에 신저가까지 좀 갈 만한 지금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이 종목 자체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강화 마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IT 쪽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긍정적인 사업군들은 상당히 많지만 지금 그냥 이제 재무나 이런 것들을 좀 뜯어 보더라도 일단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막 작년보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다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 제가 일단 차트로 일단은 좀 설명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재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일단 재무 차트를 봤을 때 일단은 이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지금 영업이익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업이익이 꺾이는 흐름이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꺾이고 내년에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저가까지 왔는 종목은 지금 팔기에는 애매하지만 지금 또 추가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네, 추가 매수하고 나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적어도 7만 원대 이제 매수를 7만 원대, 7만 5천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은 비중 15%면은 오늘 저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5만 100원이 오늘 최저가입니다. 내일 만약에 5만 100원 안 깨지고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비중 축소 안 하고 보유하시고 또 내일 만약에 저가가 또 형성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일 저가가 또 형성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내일 저가에 대한 부분이 또 깨지 않는다. 그래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보유하시면서 그렇게 흐름이 안 깨지면은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약간 좀 매도하는 건 좀 의미 없고 비중도 15%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5만 5천 원대나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비중 15%에서 한 10% 정도로 조금만 다운시켜 놓고 지금 2차 전지 말고 참 뭐 소비 섹터라든지 조금 더 유리한 섹터로 수익을 내시다가 2차 전지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뭐 한 6만 5천 원, 7만 원까지만 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이제 전략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 또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략 좀 세부적으로 드렸어요. 메모해 놓으시고요. 또 내일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헬링하시라고 9620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그리고 1604번님께는 따뜻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노란 톡방 들어가는 QR코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냐 또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님 들어가면은 네. 우리가 또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일단 아침에 여러분의 시황 보는 것도 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전에 미국장이 그냥 끝났는데 마이너스로 끝났다. 그럼 우리 장이 무조건 안 좋다.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장이 안 좋았는데 다음 날에 우리 장이 좋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드려요. 여기서 이 포인트 잡아야 환율 보셔야 된다. 뭐 달러 주식 보셔야 된다. 핵심적인 건 보시고 그거 보시고 쉽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막상 또 장이 또 시작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방송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9시부터 10시 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9시에서 10시 반까지가 모든 종목의 시세에 대해서 거의 관여되는 게 25%나 돼요. 그 짧은 1시간 반 동안 거의 이제 이 섹터 가는 것들이 정해져 버려요. 오늘 2차 선지 9시 뭐 수급 흐름이 좋아졌다? 뭐 나빠졌다 하지만 좋아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5G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는데 이제 유통 쪽이 좀 올랐어요.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 와, 이쪽이 가는구나. 이걸 좀 파악하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니까 방에서 오시게 되면은 와, 이게 내가 바라던 그런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종목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 이런 식으로 좀 바람직하게 봐야 되구나. 제가 그걸 좀 낱낱이 좀 약간 파헤쳐 드리니까 네, 그 좀 보시면 도움이 되긴 될 겁니다.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요.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강민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사연들도 좀 만나봐야겠는데 상장군 초님께서 차트를 전문가님이 아주 깔끔하게 보시네라고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고재관님 사연 볼까요? 레드캡 투어 보겠습니다. 22,000원 20% 비중, 내년 2분기까지 매수가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레드캡 투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인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왜냐면 이게 여행주인데 여행주가 오늘 잘 가고 최근에 잘 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거래량도 없고 관심이 많이 없어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로사항인데 내년 2분기까지 22,000원까지 간다. 이게 일단 마이너스 한 11% 정도 되시는데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매도할 이유는 네, 없다. 좋다고는 제가 말씀을 가감하게 못 드리지만 이게 지금 네, 추세를 봤을 때 추세를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2,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시되 종목을 약간 좀 바꾸시는 게 비중이 지금 20%인데 절반 정도로 올랐을 때 2만 원대 왔을 때 좀 약간 반 정도 줄이시고 교체를 이제 차라리 여행주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거의 오늘 하루 지났는데 10,000주밖에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에 어찌 보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포 상승 이런 것들 좀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당장 뭐 이렇게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냥 한 2만 원 정도 왔을 때 일단 내년까지 뭐 아까우시면 절반 정도만 축소하시고 다른 소비 쪽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할 이유는 없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반매도 다른 종목 교체 매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또 오늘 밤 열공을 위해서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여러분들의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박명균 전문가입니다. 차트를 보는 세계의 경제를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계좌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노하우, 그 차트에 대한 분석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루틴의 설정법 받을 수 있을지. 루틴이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가시는 또 설정법인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든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실전투자 공략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뭐 하이브도 좋았고 루트노닉도 너무 좋아서 제2의 그런 종목들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 어떤 종목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주가가 최근에 에너지 섹터 중에서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고 네.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X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등 이런 ESS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도 오히려 상승을 했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내용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도 좀 아껴 쓰고 이제 추진하지 말자고. 왜냐면은 그 유럽에서도 복합 화력 발전소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부분 조달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를 좀 아껴 쓰는 쪽.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 새어나가는 에너지들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풍력발전소 한 개 더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누수되는 거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ESS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지금 주가가 안 밀렸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여러분들이 내일 뭐 만약에 안 오른다면 43,900원. 네, 오늘 이제 보다 좀 높게 넉넉하게 잡아드렸는데 43,900원 잡아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48,000원, 네, 2차 목표가는 5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4만 원 정도만 잡고 가도 여러분들이 4만 원만 깨지면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은 나쁘지 않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떻나요? 네, 재무 차트를 봤을 때 과거에 7만 원일 때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말은 7만 원까지 열어놔도 무방하다. 일단은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네, 이어서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바로 이제 소비 관련된 건데 제주항공입니다. 요 종목은 일단 제가 지금 급하니까 매수가는 15,200원. 네, 오늘 뭐 만약에 종가 정도만 이제 유지를 한다면 내일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가 LCC 항공에 대한 부분, 네, 상당히 경쟁사 대비했을 때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의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모멘텀에 대한 부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노려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 수주가 진행될 거다라는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매수가 43,9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48,000원, 손절 라인 4만 원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항공이었습니다. LCC 중국 노선 비중에 경쟁사 대비로는 좀 많다, 높다, 증가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좀 가격 전략을 다시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 단가가 15,2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라인 14,000원으로 오늘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 모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 시장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명하게 좀 전략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내일 거? 일단 내일을 좀 기대한다기보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내일 반등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잠깐 여기 방송하기 전에도 미국 선물 시장도 올라가고 있었고 코스피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피보나치로 봤을 때 2270포인트 정도가 이제 거의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내일 끝나요, 또. 내일이 올해 끝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뭔가 기대를 한다기보다 그냥 내년에 이제 환율도 좀 꺾였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제 외국인들만 여기 땅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반등 시점, 그래도 내일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뭔가 좀 안심되네요. 네. 좀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샵 3772번 든든 보내주시면 이벤트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드릴 예정이고요. 본 프로그램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또 저희 한 프로님과 함께 오후 6시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